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김선우의 깨끗한 식사 딱 한 편 보겠습니다. 깨끗한 식사를 왜 주목하는가? 지금 이 시점은 길을 떠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챙겨 가지고 갈 것인가? 이 문제가 오롯이 남게 됩니다. 깨끗한 식사는 한마디로 1교시 국어 현대시에 출제될 만한 매력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어떤 현대시가 출제됐나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하거든요. 윤동주의 바람이 불어, 김기택의 새. 이 두 작품은 어떤 연유로 출제가 됐을까?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왜 이 작품을 골랐을까?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빠른 속도로 화면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할게요. 자, 깨끗한 식사입니다. 이 작품이 왜 주목이 되느냐? 일단은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찰입니다. 이 두 개를 다 다루고 있는 작품이 흔치 않은데 이 작품이 그런 작품이에요. 근데 여기서 성찰이라는 게 두 개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에 대한 성찰이냐? 이게 중요한데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성찰하는 것도 있고 자기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것도 있는데 이 작품은 두 개 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실 비판 의식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작년에도 김기택의 새라든가 올해 6평의 손택수의 나무의 수사학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깊이 사유한 시의식을 담고 있거든요. 시가 그냥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의 생명은 하나의 상상력, 그리고 표현력, 그 다음에 형식의 완결성, 그리고 그 내용의 어떤 심층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중에서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제가 늘 강조하는 성찰과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점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찰과 생명이다. 자, 출제 1가 뭐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성찰과 생명이다. 다시 한번. 근데 이 성찰을 여러분들이 사실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범위가 굉장히 넓고 성찰 아닌 시가 없을 정도로. 그러나 성찰은 예민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성찰이 아니에요. 일단은 삶에 대한 깊은 생각이 전제가 되고 삶이란 무엇이다. 이렇게 깊은 사유가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거기에 어떤 깨달음이 있으면 좋습니다. 성찰은 그냥 자기를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깊은 사유 속에서 우러나온 삶의 깨달음이 있으면 성찰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왜 이렇게 살았지? 후회하고 반성하는 거 있잖아요. 성찰이에요. 그 다음에 갈등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극복의 의지를 다지는 게 성찰인데, 이거를 다 갖춰야 성찰이 아니고,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성찰이기 때문에, 시는 웬만하면 성찰일 가능성이 많거든. 근데 딱 하나 기억을 해야 돼. 그게 뭐냐면, 비관이나 한탄만으로 끝나는 것은 성찰이 아니에요. 비관은 절망이거든. 근데 성찰의 본질적인 의미는 비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단순한 한탄이라든가 과거에 대한 그리움에만 속해 있는 거 있잖아요. 엄마가 그립다라든가. 이런 건 성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찰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깨닫고 극복의 의지를 다지거나 자기를 이렇게 반성하고 자기를 되돌아보는 거. 이 성차가 살필 차례인데 자신을 돌아본다. 자, 이런 뜻이라는 걸 얼른 좀 빨리 정리를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마지막이니까. 두 가지 성찰이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냐, 현실의 문제점, 세태의 문제점에 대한 성찰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수식어가 중요한 거예요. 뭐에 대한 성찰이냐, 이게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2020년도에도 윤동주의 바람이 불어. 나는 바람은 저렇게 부는데 나는 강물은 흐르는데 나는 반석 위에 서 있지 않는가. 세상은 움직이는데 나는 서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고 적극적인 삶이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잖아요. 그 김기택의 새는 현대인들이 새장 안에 새처럼 새가 새인 줄 모르고 닭장에 있는 닭처럼 기어다니고 있다. 이것은 현대인의 스스로 자유를 구속하는 현대인의 소극적인 삶, 구속된 현대인의 삶에 대한 문제점을 쓰고 있는 성찰이죠. 그러니까 현대 문명 속의 현대인에 대한 성찰,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그러니까 뭐에 대한 성찰이냐? 성찰이 있긴 있다. 다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시는 그냥 어떤 상상력과 어떤 번뜩이는 표현력 이것만이 아니라 깊은 사유가 있을 때 훌륭한 시고 그게 출제가 되잖아요. 일단 이 점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성찰과 생명이다. 그러기 때문에 성찰과 생명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바로 김선우의 채식 깨끗한 식사라고 하는 시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 작품이 꼭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봐줘야 됩니다. 자, 한번 보자. 깨끗한 식사입니다. 어떤 이는 눈마구니 있는 것들 차마 먹을 수 없어 채식주의자 되었다는데, 야채나 채소를 먹는 사람들은 눈망울이 있는 네 발로 걷는 육식, 동물들을 먹을 수가 없어서 야채나 채소를 먹는다고 한다는데, 그럼 화자는 이 채식주의자도 비판을 하는 겁니다. 네 접시 위의 풀들은 채식이잖아요. 그 깊고도 맑은 1000개의 눈망울로, 그러니까 눈망울은 동물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야채에도 눈이 있고요. 동물에게도 눈이 있듯이 생명은 똑같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평등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풀들에 눈망울이 있다. 이게 의인화, 사람처럼 인격을 부여한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빤히 나를 쳐다본다. 이 고요한 사냥감, 채소주, 핏물 자박거리고 꿈틀거리며 욕망하던 뒤안이 있으니. 그러니까 야채나 채소들에게도 눈이 있고요. 꿈틀거리던 생명이 있고 생의 욕망이 있다는 것이죠. 생의 욕망은 동물에게나 인간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 야채나 채소에도 욕망이 있다. 생존의 욕망이 있다. 욕망의 뒤안, 이건 공간이거든. 그러니까 욕망하는 마음을, 관념을 공간화해서 표현한 거예요. 나 같으면 이런 건 냅니다. 관념의 구체화예요. 구체적인 공간으로 욕망하는 채소의 마음을 공간화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의인화한 거예요. 채소들도 그 생존의 욕망이 드글드글 끓었고 그러한 공간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뒤안이 있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생존의 욕망과 생존의 욕구가 잠재울 수 없이 뒤끓고 있다. 우리 인간만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내 앉은 접시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접시나 채소들 그들이 앉은 접시나 똑같다는 것이. 생명은 평등하다. 의인화한 거죠. 그들, 채소. 1000년 전이나 만년 전이나, 그러니까 A나 이런 조사가 반복이 되고 있죠. 1000년 전이나 만년 전이나 서술격 조사의 어미죠, 어미. 생식을 할 때나 화식을 할 때나 육식이나 채식이나 똑같다.
뭐가 똑같냐? 생명 가진 것은 생존의 욕망이 있는 것은 똑같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살고자 하는 그 반짝거리는 눈망울이 있는 것은 똑같다. 생명의 평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바로 문제 풀 수 있잖아요. 문제가 내가 떨림을 잃어간다는 것인데, 자,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에요. 이 떨림은 무엇인가? 잃어가서는 안 되는데 떨림을 잃어간다. 어떤 이 떨림은 뭔가? 이를테면 만년 전에 내 할아버지가 알락고리 암사슴의 목을 돌도끼로 내려치기 전에, 그러니까 먹거리가 없어서 사슴을 돌도끼로 내려치기 전에 두렵고도 고마운 마음으로 올리던 기도가 내게는 없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우리 할아버지들이, 원시인들이 먹기 위해서 사슴을 치긴 치는데 그 칠 때에 그 마음이 뭐냐면, 내 욕망을 위해서 네가 당연히 희생이 돼야 된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여기 있잖아요. 두렵고 고맙다. 아, 내가 이렇게 쳐서는 안 되는데. 너도 생명, 나도 생명. 그리고 너의 생명이 죽어감으로 인해서 내 생존이, 내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너의 죽음으로 인해서 참 고맙다. 이러한 기도가 바로 떨림이에요. 이 기도의 떨림이 나에게는 지금 뭐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당연히 시장에도 없고, 시장은 돈 매매가 오고 가는, 야채도 사고 동물도 사고 육고기도 사고 하는 시장에도 없어. 내게도 없고.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비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삶, 자아에 대한 성찰과 현실에 대한 성찰, 현실 비판적인 성찰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시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 일반적인 해설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서 참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은 욕을 내요. 내게도 없고 시장에도 없다. 자아에 대한 성찰과 현실의 문제점에 대한 성찰을 아울러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현실 자체가 무자비한 인간 중심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잔인하게 다른 생명들을 무감각하게 희생시키고 있다는 거죠. 나도 그렇고 화자도. 내 할머니들이 돌칼로 어린 죽순 밑둥을 끊어내는 순간 고맙고 미안해하던 마음의 떨림이 없고, 이 할머니들은 미안했거든요. 죽순을 끊어낼 때도. 뭐 소를 죽일 때만 미안한 게 아니에요. 죽순의 밑둥을 끊어낼 때도 내 할머니들이 참 나에게 먹거리를 줘서 고맙다. 그리고 너희들을 희생시켜서 미안하다. 이러한 어떤 생명의 평등성에 대한 그 마음의 떨림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상품과 화폐만 있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 뭐 우리껏 돈 주고 샀으니까 먹고, 돈 주고 샀으니까 잔인하게 버려도 되고, 일말의 어떤 생명의 연결성이라든가 생명의 평등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있고요. 분명한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과거와 현재가 있고, 그죠? 과거와 현재 대비가 있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들과 나와 현대인들의 대비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사뭇 괴로운 포주만 남았다는 거. 괴로운 포주라는 것은 현대인들의 일그러진 욕망입니다. 현대인들의 일그러진 욕망. 그런 모습만 남아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돈 조금 주고 무자비하게 버리고 찍고, 어떤 생명의 평등성에 대해서는 일반의 생각도 가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떨림이라는 거하고 괴로운 포즈하고는 대비적인 시어죠. 이게 대비적 시어로 꽉 차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작품을 주목하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 주목해야 돼요. 그죠? 내 몸에 무엇인가 공급하기 위해,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나 아닌 것들, 그러니까 야채든 육식이든 숨을 끊을 때, 죽일 때 머리 가죽부터 한 털어 뿌리까지 남김없이 고맙게 두렵게 잡숫는 법, 과거의 그 선조들의 떨림, 다른 생명과의 연결성, 이런 법을 잃어버렸으니 이게 현실의 문제점이고 화자의 문제점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참으로 두려운 것은, 그러니까 이 두렵게 하고 이 두려운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두렵다. 그러나 요거는 옛날에 선조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먹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긍정적인 두려움이고요. 잘 봐야 됩니다. 이 두려움은 화자가 지금 염려하는 거예요. 이 화자가 염려하는 것이고, 염려하는 두려움이고, 요거는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할, 회복해야 할 두려움이다. 자, 요 좀 잘 봐야 됩니다. 요거 나오면 내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내가 참 두려운 것은 내가 올라앉은 육중한 접시가 언제쯤 깨끗하게 비워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죠? 내 접시가 완전히 비워진다는 것은 먹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 육중한 접시라는 것은 뭘 말하죠? 식욕이죠. 나의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막 육식, 채식이 그득하게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비우고 싶다는 것은 이제 남의 생명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싶지 않다. 이런 성찰입니다. 언제쯤 이 접시가 깨끗하게 비워질까? 언제쯤이나 내가 다른 생명을 무자비하게 해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걸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생존은 남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 무거운 토막난 몸을 가지고 몸을 끌고 어디까지? 그러니까 문장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시가 끝났어요. 자아성찰이죠. 나의 어떤 생존의 욕구, 나의 생존을 위해서 이 몸을 끌고 언제까지 육중한 접시에다가 그 그득한 야채와 육식을 의적의적 먹어치우면서 잔인하게 생명의 연결성을 생각도 못하고 나의 생존을 위해서 언제까지 타인들의 다른 존재들의 생명을 희생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자아성찰이면서 그러한 것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잔인한 인간 중심의 생존, 그 폭력적인 인간 중심의 생존의 욕구를 뭐 하는 거죠?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식사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일방적 희생이 없는 식사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내재된 폭력적인 생존, 폭력적 식욕에 대한 성찰의식을 담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자, 문제 하나만 풀고 정리합시다. 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자, 기억은 이거죠. 내 접시 위에 풀들 눈망울로 쳐다본다. 의인화죠. 그리고 니은은 천년 전이나 만년 전이나 생시 화식을 할 때나, 자, 이거기 때문에 인격을 부여하여 눈망울로 쳐다본다. 생명에 동일한 욕구가 있다. 그네들도 빤한 눈망울로 쳐다보고 있다. 니은 반복적인 의미를 뭐뭐이나 서술격 조사의 어간 의미 뭐뭐이나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생명에 있겠든 생존에 동일한 요구를 부각하고 있다. 괜찮죠? 그 다음에 고맙고 미안하던 마음에 떨림이 없다. 옛날에는 다른 생명을 먹어치울 때 고맙고도 참 그 생명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근데 그게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어의 대조를 통하여 타자의 생명으로 인해 생명이 존속됨에 대한 연대성을 상실한 삶을 비판적으로 역설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역설법이 아닙니다. 역설하다는 강조하다. emphasis, 강조하다 이런 뜻이죠. 네. 그 다음에 니을은 두렵게 잡수는 법을 잃었다. 선조들처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먹는 법을 잃어버렸다. 이 말은 나의 생명을 위해 타자의 생명이 희생된 것에 대한 윤리적 성찰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죠. 마지막 미음 내 육중한 접시가 언제쯤 깨끗하게 비워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내 생존의 욕구를 위해서 언제쯤이나 이 무자비한 인간 중심의 무자비한 희생을 그만둘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성찰이죠. 자아에 대한 성찰, 현대인에 대한 비판적 성찰. 다 들어있지? 근데 육식, 채식을 가리지 않고 먹는 현대인의 식성으로 인해 식량이 고갈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건 아니죠. 5번이 틀려서 답이죠. 여러분, 일단 마지막 기간으로 갈수록 꼭 챙겨야 될 것은 챙겨야 됩니다. 깨끗한 식사 한번 봤고요. 이어서 정말 봐야 될 작품으로 또 넘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